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 된 29 여자입니다. 신랑은 작년 2월에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연하입니다. 결혼식은 올해 1월에 했고요. 결혼 전에 저는 1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만나고 결혼도 생각했었던 남자였습니다. 외모가 조금 잘생긴 편이었고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았고 생활력도 좋았고 뭐 그런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남자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눈빛만 봐도 알 정도였죠. 정말 많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했고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도 많이 들고 뭐 그랬습니다. 오래 연인 사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 암튼 그랬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그 남자의 배신으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와 뭐 그런 것들은 이탈이니 생략할까요? 그게 작년 1월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한 달 전이죠. 아니 2주 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살면서 그때만큼 많은 술을 먹으며 지내고 그때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때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 날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을 때 그때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뻔한가요?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제 옆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 옆에 있어주니 여자의 마음이라는 게 우습게도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남자에게 의지가 되고 기대게 되고 그러다 점점 좋아지답니다.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신랑 역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C 지역에 살았는데 그곳이 너무 시골이라서 A 지역으로 와서 일을 하며 자취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서로 둘 다 자취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쉽게 더 친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연애 초기부터 사실 제 얼굴에 침뱉기인 것은 알지만 관계도 만난 지 한 달 조금 넘어서부터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 각자의 집에서 살기보다는 하루는 우리 집, 하루는 신랑 자취집에서 뭐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지 3달 정도가 채 안 되었던 날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1년 사귄 전 남자와 관계를 가지긴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수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임신이 되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금 신랑과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랄까 두려움, 설레임,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무섭고 뭐 만감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가 그때 장난식으로 결혼하자 뭐 이런 농담도 잘했던지라 사실 연애 초기에 그렇게 놀고 하니까 신랑은 당장 결혼하자 뭐 이런 말투였습니다. 저도 싫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고민하던 중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좀 있어서 여드름 약을 먹고 바르고 하는데 그 약은 우리나라 법에 있는 임산부에게 금기약품이고 그 약을 복용 중일 때 임신을 하면 유산 혹은 기형아 발생률이 50%가 넘는 그런 고위험 약입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해서 더더욱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2명의 의사들과 상담을 했지만 2분 모두 고개를 흔드셨고 유산을 할 것을 저에게 권했습니다. 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분 이상하고 실감이 나지 않고 어지럽고 막 그랬었습니다. 신랑에게 이야기했고 신랑도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해야 하겠지 라고 했고 의도하지 않게 제 처사이를 흘려보냈습니다. 퇴근 후에 병원으로 신랑과 같이 갔습니다. 솔직히 수술하기 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담담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간이라서. 하지만 수술실에 들어가고 수술대에 눕고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오니 정말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무서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제 팔을 수술대에 묶었습니다. 수면 마취가 되었고 눈을 떠보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눈앞에 지금의 신랑이 보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술 후 아실런지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내서 그랬는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었는지 그때 신랑은 제가 수술한 지 45일째부터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은 싫다고 안 된다고 거절했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니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등신이었던지라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또 병신같이 신랑이 좋다 하니 정말 좋은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뭐 책임진다느니 결혼하자느니 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신랑이 좋았고 의지하고 있었으니 다 달콤하게 들렸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고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만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냐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게 섣부른 일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뭐에 홀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난 지 5개월, 7월에 상견례를 했고 둘 다 월세방에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둘이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전세집을 얻고 상견례 후 바로 다음 달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만 안 했지. 그때부터가 신혼생활이었지요. 그러다 11월에 또다시 아이가 생겼습니다. 뭐 이번에는 정말 축복해야 할 아이였지요. 남편도 진심으로 저 역시 진심으로 좋았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흘려보냈던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조금 씻기는 듯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바로 알렸고 정말 축하 많이 받고 그때만큼 들뜨고 기분 좋던 일도 없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임신 6주 때였습니다. 그때쯤이면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아기 심장이 뛰지 않았고 착상이 좀 늦게 되면 늦게 들릴 수도 있으니 일주일 더 기다려 보자고 담당의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병원에 갔지만 아이 크기는 오히려 더 작아지고 심장도 뛰지 않은 자궁 안에서 그냥 그렇게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때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또 두 번째 아이도 제 뱃속에서 흘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을 하던 상태였는데 수술 후 도저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겪으니 제가 유별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모든 게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몸 관리 못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 수술했던 기억의 두려움, 옆에 있는 신랑도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냥 다 싫고 혼자 있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랑이 수술 후 일주일 정도 되니 또 관계를 요구하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며칠은 싫다고 그냥 거절하다가 나중에 계속 요구하는 신랑이 너무 싫어서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막말로 내가 몸대주는 사람이냐고, 수술한 거 생각 못하냐고 그랬더니 획하고 삐져서 말더군요. 한날은 둘이 술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데 또 관계를 요구하길래 싫다 했더니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김에 욱해서 같이 뭐 하는 거냐면서 싸웠는데 더러워서 안 한다면서 저를 벽 쪽으로 확 밀친 기억도 나네요.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남편의 여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랑의 손길이 너무 싫은 겁니다. 저를 만지는 그 손길도, 저를 안는 그 품도, 입술도, 다, 모두 다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신랑이니까, 부부니까, 싫으면서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억지로 스킨십하고, 관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정말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순간이 되니, 정말 이제는 싫다 못해 더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전 수술 후 상처도 아물기 전에 저를 대했던 그 손길, 몸짓, 그 행위, 모든 게 막 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신랑을 피하게 되었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일부러 TV 본다며,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서 자기도 했고, 정 안 되면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건 그날도 집에서 술 한잔하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셨고 남편이 또 스킨십을 해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만 마시자. 그리고 술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주량이 좀 센 편이고 신랑은 잘 못 마십니다, 술을. 신랑이 술을 좀 많이 취한 것 같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안고 몸을 만지는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데 신랑은 뭘 하지 마냐고 내 마누라 내가 못 만지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제 몸 만지는 것도 싫었고 술도 마셨고 하지 말라고를 몇 번 말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이없다는 식으로 뭘 하지 말라냐며 같이 소리를 질렀고 저도 욱해서 그만하라고 신랑을 밀쳤는데 신랑이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신랑은 빡쳐서 저를 때렸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맞아서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신랑은 죽으라면서 제 목을 졸랐고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신랑이 좀 진정하는 것 같았고 저는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보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냅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으로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신랑은 화가 덜 풀렸는지 욕을 해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저희 상황을 모르시지만 아직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신혼이고 싸울 수 있다. 그럴 때는 서로 양보하고 참는 거다. 나도 비슷한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속상하다.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절 다독여 주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빡쳤는지 아저씨가 뭔데라며 왜 여자 편드냐는 그런 유치한 말로 경찰관과 싸우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경찰서 의자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 후에 물어보니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 하네요. 전 정말 신랑이 그런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자기가 화가 나도 경찰서에 와서 그런 모습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둘이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 경찰분이 부모님이 오시는 게 좋겠다 하여 저희 친정 부모님을 불렀고 일단 제가 좀 다치고 피가 나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언제 시부모를 불렀는지 오셨더라고요. 그 중간에도 빡친 일이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할까요? 그러도 다 같이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신랑은 술이 좀 깬 것 같았고 저는 얼굴 쪽을 많이 맞아서 멍들고 피가 좀 나고 목 쪽이 긁혀서 피가 좀 나던 상태인지라 솔직히 여자 얼굴 목 흉지면 어쩌냐면서 저희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난 상태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목에 흉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신랑은 말이 없었고 제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남자가 자기 섹시 좋다고 만지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이 제가 잠자리를 피하고 스킨십을 못하게 했던 것을 자기 엄마에게 다 말했나 봅니다. 사실 조금 신랑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사소한 거 다 어머님께 말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색시 보고 남자 굿이라고 뭐 그런 게 낙인데 그걸 제가 못 풀어주니 저렇게 술을 먹고 화를 낼 수 있고 저를 때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남자 굿을 못하게 한 여자인 것처럼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동안 맘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다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잠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고 연애 초기부터 수술 후에 저에게 했던 행동, 그 후에 지나친 관계 요구, 정신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얘기, 그 전에도 침대에서 절 밀친 얘기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래도 남자는 여자 보면 뭐 그게 하고 싶고 해야 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면 같은 여자로서 저를 이해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아닌 대답이 나와서 저도 욱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무슨 소리냐고,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가 원하면 다 해줘야 하느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그거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무조건이라 말하시더군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남자는 원래 그런 동물이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자의 도리랍니다. 여자가 집에서 그거 안 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막말로 지 아들 몸대주는 여자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도 욱하신 것 같습니다. 사돈 그건 좀 아닌 말씀인 것 같다며 두 분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남자는 그놈의 남자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본인은 남자가 원하면 칙소리 못하고 했다느니 참 그게 자식 앞에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는 소리가 맞는지 결국 큰 소리까지 조금 났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께서 그만하라고 말리시고 그만하고 어차피 너희들이 살 것이니 한숨 자고 둘이서 얘기 천천히 해보라시며 그래도 위로 말씀해주시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자며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위로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저희는 말도 안 한 채 지냈고 그렇게 제 한 구석에 상처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여전히 남편의 손길이 싫습니다. 눈빛도 싫습니다. 저를 때리고 목을 조를 때 그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득 자려고 누워 눈을 감았다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싫습니다. 제 몸을 함부로 생각하신 것만 같고 자기 아들만 생각하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입에 한동안 달았던 시간들도 생각나네요. 술만 먹으면 제 몸을 더 원하고 안 되면 욱해서 혼자 분해하다가 저보고 나가라던 그때. 그래서 제가 진심반으로 나가면 위자료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보니 내가 왜 돈 주냐면서 네가 산 이 가구 가전제품 다 들고 나가라고 너한테 10원도 주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악을 쓰며 나가라고 소리치던 때도 생각납니다. 요즘은 그냥 형식적으로 삽니다. 형식적으로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잠자리도 제가 거의 거실에서 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혼 같은 건 무섭고 같이 계속 사는 것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버린 짓이고 제가 선택한 것들이고 제가 경솔해서 생긴 이 신혼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이지만 다 제 탓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